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농막할 땅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제 농막하고 최령 쉼터 인기가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안 좋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조금 몸을 사렸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나라도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되어 가고 이제 그동안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혹시나 뒷걸음질 치는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의 모든 희망들 전부 다 뒷걸음질 쳤다 역사가 뒤로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제 그동안 많이 주춤거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겨울 내내 시끄럽던 우리나라 정세가 이제 조금 안정되고 정신 차려 보니 세계 10대 강국 어쩌니 했었는데 정말 명성은 강고도 없고 차 빠지고 포 빠지고 기업 주저앉을 만큼 주저앉고 이민 갈 사람 이민 가고 자본 빠져나갈 것만큼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정신 차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적으로도 이 토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잠깐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 2, 3분만 말씀드리고 토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지고 건물이고 아파트고 집이고 부동산이고 뭐든 간에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가정이 제대로 서야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있는 목동 주변에서 50대 후반부터 70대 직전까지 우리 세대나 약간 앞서 있는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요 세대들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많이 죽어요. 왜 죽느냐 해서 알아봤더니까 배우자 남아 있는 배우자 분께서 죽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될 일을 정치 그리고 나라 경제 이런 걸 생각하다가 보니까 화병도 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정치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극히 혐오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 더 미운 생각이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이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편을 가른다는 게 이게 아주 안 좋은 건데 이게 정치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잠시 이제 나라가 이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구보단 누구가 어떻고 이런 생각을 잠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 보다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자꾸 집중을 하게 되고 듣기 싫은 사람 얘기는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는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하게 되다가 보니까 한 식당에서 두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어도 둘둘 나뉘어져서 정치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큼 골병이 들었냐 하면 한 2년, 3년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감정들이 소가리들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속에 화병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걸 정신적으로 풀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이제
요것만 해결되고 뭐 시골로 가지, 촌으로 가지, 뭐 이러다가 요것만 지나고 겨울만 지나고 가을만 지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한 해 지나고 그 뭐 이러다 보면 몇 년씩 지나 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은 골병 들고 저 세상으로 갈 날짜가 가까웠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 세상은 보니까 참 공평한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대에 귀농귀촌 아니면 최소한 주말에 주말 농장이라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40대가 제일 좋고요. 50대는 약간 늦었죠. 솔직히 힘쓸 때가 40대 아닙니까? 40대가 제일 적당하고 50대는 벌써 힘이 조금씩 빠져요. 그 균형이 벌써 몸 균형이 조금씩 하고 뭔가가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부품들이 좀 이제 노후하기 시작해요. 그럼 60대 되면서 60대 됐으니 이제 가야지. 그러다가 뭐 자식 농사 짓고 뭐 결혼하는 거 보고 그리고 뭐 저놈 저 사업 한다는데 사업 미천 좀 대주고 그리고 뭐 집 산다는데 집 좀 그 사는 거 좀 뒷받침해 주고 난 다음에 가야지. 그러다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60대도 지나버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70대 가까이 되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꾸 아픈 데가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목동이지만은 그 사람 사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건물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순서 없이 가요. 그 많은 돈을 남겨두고 수백억 되는 걸 그 돈을 남겨두고 그냥 갔는데 그것도 왜 갔느냐. 뭐 정치 그리고 뭐 경제 뭐 나라 경제를 뭐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걸 갖다 괜히 신경 쓰고 그 속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화병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냥 앉아서 죽는 거. 그리고 이제 거리에 가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그 문상도 몇 번 다녔습니다마는 죽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병으로 죽는 것보다 요즘은 정신적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는 건데 다들 다른 사람은 죽더라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러죠.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승사자가 바로 내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히 먹고 삽시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간암 그 수술을 하고서 거의 뭐 사실상 시한부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몸 관리만 잘하면은 뭐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술도 좋아하던 술도 다 끊었고 담배도 다 끊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낙이 없었는데 시골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이런 세상을 몰랐던가. 도심에 갇혀갖고 그냥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거 지금 생각하면 그 세월이 아까워요. 그 뭐 10년 20년 쉽게 슉슉 지나갔는데 그 세월 동안 뭐 했던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갖고 빌딩이라도 맺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집 한 채 겨우 붙잡고 사는 거. 그 인생 그렇게 하려고 그 매달려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웠던가. 그 생각하면서 참 죽음 앞에서 그 수술이 불가능한데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는 6개월 동안에 이제 몸 보양을 잘해라. 그래서 6개월 동안 몸 보양을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체력을 만든 다음에 저는 이제 간암 수술을 했는데 간암 수술 되느니 안 되느니 한 2달 동안 그걸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불가능하다. 지금 만약에 이걸 만약에 개복을 할 경우에 수술을 할 경우에 바로 그냥 절명한다. 그래서 죽어도 좋사오니 합시다.
그렇게 해서 체력도 안 되는데 겨우겨우 해서 했는데 이제 깨어나지 못해 갖고 거의 이제 죽었다 했었는데 어떻게 깨어나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참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둥바둥 살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살아보면은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을 때 10개 다 갖고 사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8개만 내 갖고 살고요. 한 2개 정도는 이렇게 시골에 땅을 사세요. 땅을 사서 주말에 와서 잠깐 이렇게 지내는 거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순간은 있잖아요. 혈류가 딱 막히면 어느 순간에 하는 순간에 바로 갑니다. 뭐 119 부르면 되지. 그거는 행복한 소리고요. 그럴 틈이 없어요. 하면 그냥 몇 초 사이에 그냥 숨이 딱 막혀버리고 119 부르는 사이에 절명해버려요. 갑니다. 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매주 최소한 토, 일만이라도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나오세요. 도시에 물론 그 나무들 있고 공원들 잘 해놨지만요. 인공적이라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골에 와 있으면은 벌써 땅부터 다르고요. 맨 땅에다가 이렇게 좋은 공기, 높은 하늘, 이렇게 푸른 숲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이제 숲 사이에서 나오는 그 샘물에서 나오는 음이온, 이 음이온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호흡기에 좋고요. 감기나 면역 기능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 음이온, 숲에서 나오는 음이온 한번 맡아보십시오. 엄청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토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토지 파는 줄 알고 다 하는데 토지만 사고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실 분들은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저는 이제 이 토지 위에다가 농막을 짓고요. 농막이나 쉼터를 해서 정말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힐링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 뿐이지 땅 장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땅입니다. 이 땅 150평이고요. 이 전부 다 116평, 120평, 150평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여기 150평이고요. 경계는 요게 이제 원두막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두막에서 경계로 해서 여기 원두막부터 시작을 해서 저 아래쪽에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순간 제가 지번을 드리면 지금 이 그림을 참조해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실 때 제 동영상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동영상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은 제가 지번을 드리니까 오시면은 이 영상대로 그대로 따라가셔서 보시면은 제가 바로 옆에서 설명드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편으로는 이쪽으로는 임야입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요. 이렇게 산이 저 아래로 이렇게 쭉 이쪽으로 임야가 이렇게 있고 임야 옆으로 이렇게 길이 쭉 4m 도로가 저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저기 아래에서부터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양방향 통행이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은 완전히 길이 막히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든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임야고 그 옆으로 4m 도로 저 전봇대에서 바로 옆으로 4m 진입로입니다. 요거 4m 진입로가 쭉 가면서 산길 따라 산 옆으로 이렇게 4m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요거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이라 길 막힐 일 일절 없고 그런 염려 없습니다. 농막이나 쉼터로 이렇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20% 바닥 면적에 건축할 수가 있고요. 100% 건폐율이니까 전용 면적
20%니까 건폐율은 20%. 그러니까 20평, 바닥 20평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2층 정도, 2층 반 정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시골에 2층 정도 건축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숙박시설 하지 않는 바에야. 예,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기본 토목을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저 위에 지금 원두막 있는 조 자리에다가 이제 농막을 갖다 놓으면 될 테고, 그리고 요 아래 여기는 이제 구분해서 여기는 조그만한 이제 채소밭이나 아니면은 꽃밭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단 아래쪽은 요쪽은 이제 농사, 뭐 고구마나 옥수수나 감자나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저 뒤편에서 보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저리로 올라가서 저 위쪽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저쪽으로 올라갈 때는 뒤편이 앞편으로 되는 거죠. 저쪽에서 이쪽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 그림이 다릅니다. 이쪽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올라가면서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 주변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 밑쪽에서 내려서 올라올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까지, 여기 빨간 말목이 있는데 이렇게 나일론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 뒀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저 위쪽 150평 하나 있고 말목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150평입니다. 150평. 여기 요 자리는 이제 농막 자리고요. 농막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더 넓거나 크면은 조금 더 넓혀서 여기도 농막 자리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꽃밭을 다들 좋아하시니까 여기는 꽃밭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그마한 채소밭. 아니면은 뭐 여기에다가 그냥 뭐 비닐하우스 조그만하게 쳐놓고 하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 위쪽 농막이 좀 좁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하나의 생활 공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은 요건 텃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그냥 생활 공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위에는 농막, 그리고 중간에는 저 돌계단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도 되고, 나무로 중간에 통나무를 몇 개 맞추면은 계단이 되겠죠. 예쁘게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임야입니다면 요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샘물이에요. 산 쪽에서 깊숙한 이제 샘물이 솟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물은 이제 이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가두리를 해서 붕어나 잉어나 양어장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관을 통해서 끌고 가서 저쪽 가서 저기에다가 양어장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뭐 활용하든 상관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야생화가 이렇게 피어 있고요. 수목이 이렇게 울창한 이런 곳에 나오면 벌써 공기부터 다르고요. 이게 숲에서 나온 음이온이 벌써 호흡기가 벌써 편안해져요. 그리고 숨이 잘 쉬어집니다. 그리고 코가 뻥 뚫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숲속에다 이렇게 이제 뭐 나무 그늘 밑으로 이렇게 저 밑으로 들어가서 저기에다 평상 하나 깔아도 아주 자연적인 그런 좋은 장소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 150평 또 하나, 150평 3개입니다. 저 원두막이 있는 자리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전봇대 옆에 거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약간 권총같이 약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150평이고요. 여기서 저 끝까지 말목까지인데 그 옆에 하천 부지를 뭐 많지도 않습니다. 뭐 하천 부지 한
한 2, 30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농막하고 그 옆에는 이제 텃밭, 이렇게 텃밭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저 끝에다가 이제 생활 공간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에다가 농기구 같은 거 저장해서 관리해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편에 지금 저쪽에 이제 그 각 토지마다 전부 다 이제 개울을 끼고 있습니다. 그 개울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올라오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샘물이 절절절절절절 흘러서, 이게 이제 비가 올 때는 이제 빗물하고 섞여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수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요 하수관을 통해서 저기 개울로 빠집니다. 요 밑으로 지하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모든 토지에서 그 정화조 오폐수 같은 경우, 생활 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이제 앞에 청정 계곡으로 빠지게 되면은 오염이 되니까 요 뒤쪽 여기 진입로 지하 1m 50 지하로 관로가 있습니다. 오폐수 관로를 개설을 해서 그 안쪽에다가 전부 다 오폐수는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농막이 있으면 농막에서 오폐수는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위쪽에서 내리는 빗물이나 이런 거는 자연히 이제 흩어져서 어디든지 흘러가고, 그리고 농막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오염됐지 않습니까? 그 하는 거는 절대로 저 개천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도로 밑으로 해서 오폐수가 처리된다는 말씀, 그게 중요합니다. 잘못 들으시면은 앞에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은 이 오폐수가 전부 다 그 계곡으로 빠져서 계곡을 쓰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들 하시는데, 모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진입로 있고, 그 다음이 아까 저기 그 물 이렇게 배수 샘물이 옆으로 빠지는 곳, 그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120평 하나, 요거를 그 중간중간에 이제 팻말마다 이렇게 경계를 표시했고요. 팻말을 이렇게 꽂아 놨으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20평. 예. 뭐 가격은 이제 전기수도 정화조 다 포함해서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에 농막을 할 경우는 농막은 490만 원짜리도 있어요. 뭐 쓸만합니다. 그것도 뭐 그럭저럭 쓸만해요. 그러나 조금 생활을 좀 여유 있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농막은 한 1,000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00 예상을 하면은 뭐 그럭저럭 난방도 잘 되고, 뭐 겨울에는 너무 덥지 않고,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덥지 않은 어느 정도의 보온 보습이 된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을 테고요. 난방. 그리고 이제 그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 한 1,500부터 3,000 사이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쉼터는 10평짜리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나 쉼터도 1,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10평짜리. 뭐 그거는 뭐 그냥 좀 저렴하게 보급형으로 하는 것도 나와 있다는 말씀. 어느 걸 선택하시든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토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토지값은 얼마 안 되지만 이 토목값이 한 2배 정도씩 막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목돼 있는 땅들 같은 경우에 평당에 뭐 40에서 조금 뭐 계곡 좀 낀 곳 같은 경우는 5, 60만 원씩 받죠.
그렇게 되니까 100평 하면 한 5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본 토목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00평 같은 경우는 3,700이니까 거기다 전기수도 정화조 전부 다 비치 다 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지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다 해서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3,700, 100평 기준으로. 그리고 116평 같은 경우는 요 다음부터 116평입니다. 요거는 이제 땅하고 그다음에 전기수도 정화조하고 기본 토목 요거 다 되어 있고요.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천입니다. 4천. 4천에 이렇게 전기수도 정화조하고 계곡 있는 땅 없습니다. 솔직히 구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시골 땅 같은 경우 100평, 150평 이렇게 분할해서 안 팝니다. 최소한 1000평, 뭐 10,000평씩 이렇게 팔아요. 그걸 내가 10,000평 사서 분할을 해서 20명 모아갖고 어느 세월에 그걸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나누어 드리니까 이렇게 싼 가격에, 이게 이제 평수로 1000평 가격을 제가 그대로 매긴 거예요. 이걸 만약에 100평 단위로 한다면은 116평을 이렇게 하고 전기수도 정화조 토목이 이렇게 하면 6천 정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농막 갖다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나 저는 요거 다 합쳐갖고 토목까지 다 해서 해드리고 전기, 수도, 정화조까지 다 완벽하게 해드리고 그냥 와서 살 수 있게끔 해서 4천입니다. 농막은 본인이 선택해서 500만 원짜리 갖고 오시든지 1000만 원짜리 갖고 오시든지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갖고 왔다. 그러면 4,500만 원에 이 100평, 116평, 116평 내 땅을 갖고 있고 나는 이제 건물주입니다. 토지주가 되는 거예요. 꿈에만 꾸어왔던, 꿈속에서 꾸어왔던 나는 토지주입니다. 예, 강원도 홍천에 내 땅이 있다. 어마어마한 넓은 내 땅이 있다. 거기에다가 집까지 있다. 이렇게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큰 바위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만 이게 그 장점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토목할 때, 뭡니까, 조경을 하느라고 돌을 갖다가 있는 대로 해서 인공적으로 막 쌓고 이렇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돌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겠죠.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연은 공짜가 없어요. 자연은 활용만 하면 전부 다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꽃을 한번 심어 봤고요. 이렇게 돌틈 사이에 잘 자랍니다. 지금 아주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제 자주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는 이렇게 저 위쪽에 쭉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줄이 쭉 띄워져 있어요. 이게 뒷면 경계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뒷면 경계고, 이렇게 쭉 이제 횡선으로 이렇게 쭉 나가 있는 거, 요거는 계곡까지, 저 계곡까지 가서 요거는 이제 이 분할 경계예요. 옆하고 내 토지하고 경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116평이고요. 116평의 가격은 4천이라고 말씀드렸죠. 116평 전기, 지하수, 정화조 포함해서 4천입니다. 4천만 원. 거기에다 농막 500만 원짜리 하나 갖다 놓으시면 4,500에 나는 토지주요. 4,500에 나는 건물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다 농막 갖다 놓으시면 돼요. 끝이야. 뭐 토목공사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전기 이렇게 해서 전봇대를 저 위에 전부 다 심어서 내려오고 있고요. 전봇대 심었고, 그래서 전기, 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입니다. 지하 안반수 팠고요. 지하 안반수로 식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저 해서 먹으라고 해도 안 먹더라고요. 생수를 사서 먹지. 그건 뭐 먹든 안 먹든 자유고, 식수 이렇게 해서 파드리고,
농사용으로 보시면 돼요. 지하수 이렇게 파드리고,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 여기다 정화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농막이 나중에 이제 쉼터로 할 때도 정화조는 한번 해놓으면은 다 이제 통용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건축을 해도 다 통용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기에다가 농막, 그리고 여기는 텃밭 이렇게 하면은 아주 넓은 땅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100평이라 애매하죠. 이거 100평짜리 저기 이제 한 40평 빠지고 한 60평 여기가 이제 텃밭이 되는데, 이거 60평이라고 요거 만만히 봤다가는요, 완전히 이제 골병 듭니다. 골병 들어요. 요거 농사 다 짓는 거 요거 다 짓다 보면요, 허리를 펴지 못해요. 엄청난 넓은 땅이에요, 요거. 10평만 하더라도 허리 부러집니다. 이게 농사일 얼마나 힘든데. 하여튼 간에 100평, 116평 정도만 해도 널널하고요. 여기 가족들이 와갖고, 엄마, 아빠 나누어가 애들하고 나누어갖고 여기 족구해도 남습니다. 넓어요. 적은 땅이 아니고 전용 면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모든 땅을 다 이제 그걸 하고, 도시처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이런 게 없고요. 오로지 이제 모든 땅을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자연 조건이 참 좋죠. 나무를 이렇게 한 60년 정도 된 나무 같은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무 밑에 저 밑에다 돌 같은 거를 한두 개 받쳐 드릴 테니까, 저기서 이제 저 막걸리 한 잔 하시든지 고스톱을 때리시든지 저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암석이 이렇게 큰 암반이 이렇게 저 산 쪽에서부터 이게 암석이 이렇게 내려와서 뿌리 내려갖고 내려온 암석이 있어요. 이 암석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사실상 천년바위라고 그러는데 수천 년 묵었던 바위 아니겠습니까? 이 바위를 내가 조경석으로 쓴다. 이러면 이게 돈을 얼마 주고 사올 것 같아요? 아마 최소한 한 덩어리당 아마 뭐 1,0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 뒤에까지 다 박혀 있으니까. 이런 큰 바위 이거 팔지도 않을 테고, 이게 내 겁니다, 내 거.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중간에 이게 토지를, 요게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하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지금 앞에만 요렇게 해서 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해서 밭을 해서 꽃밭을 해서 이 꽃을 이렇게 해서 저 위에도 이렇게 심고 하면은 저 밖에서 도로를 지나고 할 때 이렇게 진입할 때 딱 보면 여기가 굉장히 예쁘겠죠. 노란 꽃, 빨간 꽃 이렇게 피고 이렇게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고, 참 조경 끝내주죠. 그러나 여기에다가 뭔가를 좀 만들어 보자. 자연적인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하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돌집인데요. 돌로 요런 자연석을 가지고서, 요런 자연석을 이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 움직이는 걸 가지고 떠다가 여기 뒤에다가 파내고 저기 위에다가 딱 심어 갖고, 여기 위에다 고인돌 같이 위쪽에다 얹고, 여기다 돌집을 지으면 아마 이거 1억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요거는, 맨 마지막까지 이제 이거 바위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요거 제가 하렵니다. 제가 해서 요거 동영상 다 찍어갖고 돌집, 세계에서 최초의 그 돌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116평. 이렇게 3개예요. 저기 하나, 저기 둘, 그 다음에 저 밑에 3개, 116평 3개, 4천만 원. 전기, 지하수, 정화조 다 합치고 토목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전에는 그 농막을 제가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동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그냥 거의
거의 그 공장에서 파는 그 가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수증까지 줬는데 크게 남겨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공짜로 이렇게 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 뭐 하다못해 경비가 들어갔는데 경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손해 보면서 내가 갖다 주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남겨 먹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뭐 얼마 남겨 먹지도 않고 경비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가 기름값 한 1, 20만 원만 이렇게 첨부를 했더니까 그걸 가지고 남겨 먹는다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아유 그러면은 내가 그 농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기름값 15만 원 썼다는 거 15만 원도 청구 못하냐? 아 그러면은 아예 당신들이 사오시오. 그래서 이제 농막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해드렸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산 쪽에서 이제 깎아서 요만큼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더 깎아서 여기다가 이 꽃밭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을 몇 개를 쭉 이제 자연석을 갖다 돌을 쌓고 여기에다가 저 흙을 긁어다가 여기다 밭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샘플로 대충 제가 이렇게 하고 나무를 하나 심어 놨는데 요거 밭으로 할 거면 나무를 뽑아버리고 여기에도 화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정자각을 하나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정자각 하나 만들어다가 여기 갖다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한다면 여기 요런 암석 요걸 갖다가 흙을 갖다 싹 청소한 다음에 여기다 큰 지금 요렇게 그 암석들이 많아요. 암석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걸 이제 야외용 탁자로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큰 나무가 이렇게 다들 한 필지 한 개씩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의 이제 자연석 같은 거를 여기다 이끼도 끼고 이게 산에서 빠져나온 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음식물도 먹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116평. 마지막 여기는 이게 이제 제일 로또인 게 뭔가 하면은 요게 밤나무예요, 밤나무. 이 밤나무가 이게 아마 이게 한 100년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밤이 아주 그냥 산밤이, 알밤이 아주 그냥 토실토실, 밤토실,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땅에 소속이 돼 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싹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뒤쪽은 이제 안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걸로 해서 써도 되고 조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좋죠. 이렇게 116평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150평인데 여기에는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뒤쪽은 이렇게 산 옆으로 산길이 이렇게 4m 도로가 쭉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저기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 저 위에서 저 내려왔죠. 지금 계속 내려왔죠.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아주 길이 아주 예뻐요. 굉장히 이제 예쁜데 이렇게 하고 이 집은 이제 농사를 전혀 모르고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뭐야? 번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벚꽃이 피겠네. 한 10년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청정 개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올라오시면 아래에서 이제 제가 지번을 알려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땅이 시작입니다.
요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땅에서 보이는 게 이 농막이 보여요. 저 농막이 보일 테고, 아마 제일 판단하기 쉬운 거는 저기 이제 아이스박스 있죠. 저거 보고 판단하시고, 아이스박스 옆으로 해갖고 이렇게 산 옆으로 4m 도로로 쭉 해서 하면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 방향이 있습니다. 고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길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셔갖고, 이게 지금은 아스팔트고 저 위쪽에는 이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쭉 올라가서 저 끝에 가서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에서 완전히 좌회전을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쭉 하면 4m 도로가 쭉 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양방향으로 들어가시고, 저 아이스박스가 만약에 옮겨져 있다 그러면 요 나무 약간 그 직각 비슷하게 이 굽은 나무, 이 나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 농막 있죠? 저 농막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보통 보면 저 위쪽에서 올라가서 아래로 한번 휙 보고는 그냥 가버려요. 그런 분들은 이제 땅만 이렇게 하실 분인지 어떤 생각들인지 모르겠는데, 땅만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널널한 밭이 있죠. 평야 같은데. 예,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농막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농막뿐만 아니라 이제 농막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막이 어떻게 앉혀져야 되겠고, 주변 환경이 어떤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뒷길인데, 저쪽에서 볼 때는 뒷길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 앞이고 저쪽이 뒤가 되겠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밤나무, 토실토실 밤토실, 여기 밤나무. 예, 여기 밤이에요. 조그마한 아주 그냥 작은 산밤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사고 날까봐 이렇게 볼록거울까지 있고, 요게 뭔가 하면 이제 뽕나무, 누에 꼬치가 이제 먹는 뽕나무예요. 이 뽕나무 열매는 이제 오디라고 해서 조금씩 달려 있네요. 오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검은색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지막 116평, 끝에 116평, 저 밤나무 있는 그 땅, 116평. 그리고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울이 있고, 두 번째 땅. 두 번째 땅은 이렇게 좀 전에 저기다가 제가 나무를 하나 심고, 그 조그만 데다가 꽃밭을 하나 만들면 되겠다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반대편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고, 이 나무들 아래에 이렇게 서늘한 아주 시원한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 큰 바위 반석 위에 이렇게 앉아서 가족끼리 힐링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겠고, 고기도 구워 먹고, 애기들 거기서 앉아서 장난치고, 또 그리고 여기 내려가는 길을 이제 뭐 완전히 계단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지는 못해 드려도 그냥 사람이 얼기설기 내려갈 수 있게 정도, 이렇게 해서 돌멩이들을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완전히 뭐 이 직각으로 딱딱 따져서 이렇게 하면은 돈 무지 들어갑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 드릴 수 있는 만큼은 그냥 해 드리니까, 돈 안 받고 해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자꾸 부려먹지 마세요. 그건 나중 얘기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하나씩 있고, 요거는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이 조선 호두 가래나무입니다. 가래나무. 그 가래나무는 이제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가래에 좋습니다. 기침 가래 해소, 여기에 좋습니다. 이 가래나무, 요거는 이제 아주 보약 중에서 보약으로 쓰이는 가래. 호두보다는 강해서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져요. 이렇게 해서 계곡을 끼고, 두 번째 116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116평, 여기에는 나무는 이 가래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저 아래 그늘, 저기 그늘을 만들 곳 한 곳, 그리고 저 끝에 거기는 이제 밤나무 밑에 그늘 하나, 여기는 이 나무 그늘 밑에 하나, 그리고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이렇게 저 위에 올라가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뭔가 하면 좀 전에 그 돌집 만들면 좋겠다는 그 나무입니다. 나무가 크죠. 이 나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저기 보면 이제 돌멩이 몇 개 보이죠. 예, 돌멩이 이렇게 해서 거기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지금 저렇게 뭐 검은 파이프가 이렇게 보이는 건 저게 뭐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시골에는 이제 그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뭐 도심처럼 배수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배수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땅이 유실돼 버려요. 다 그냥 쏠려 내려가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저 끝에다 묻어 놓으면은 유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 위에서 물을 이렇게 가두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저 관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 빠지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만약 빠지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이 흙이 왕창 쏟아지면서 절반이 쫙 갈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유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이게 농지가 전부 다 강이 돼 버립니다. 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거.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거. 파이프, 물 빠지는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6, 116, 116, 여기 이제 116,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위쪽에는 농막, 아래쪽은 이렇게 텃밭, 이런 용도로 하시면 되고, 저기 건너편에 그 암석 있죠. 암석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낙엽송이 이렇게 있고, 저 뒤에는 숲이 있어서 정말 청정합니다. 공기가 너무너무 맑고 공기가 좋아요. 예. 여기도 이제 이 나무 아래쪽에다가 이제 이 그늘을 해서 저쪽에 돌멩이 하나 갖다 놓으면 시원한 그릇을 저 그늘을 만들 수 있을 테고, 여기 또 있고 저 아래도 있고 하니까 저 아래가 입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포기하고 저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부터 120평이죠. 120평 하나, 여기서 요 나무 아래에다가 저기에다가 넓적한 그 암석 하나를 갖다 놓고, 쓰려고 이제 이렇게 개울 쪽으로 이렇게 비치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만 압니다. 어디 써야 되겠다고 바위를 딱 숨겨 놨어요. 이렇게 보면 찾아보면 있어요. 저는 압니다. 어느 바위가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게 딱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큰 바위들이 대략 보통 보면 한 3톤, 5톤 정도 되는 바위들이 이렇게 이제 쭉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어요. 제가 이제 쓸 때 이렇게 쓰려고. 저거처럼 저거는 이제 갖다 놨고요. 저거는 저렇게 갖다 놔서 저 위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쉼터, 그늘 쉼터로 해서 거기 앉게끔 이렇게 하고, 주말에 와서 주말 농장을 하다 막걸리 한 잔 딱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건 완전 보약입니다. 맥주보다도 막걸리가 좋아.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주말에 아주 그냥 갈증 나고 이랬을 때 막걸리 한 잔 딱 그냥 벌컥벌컥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120평, 두 번째. 요거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 위에서 물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토지가 유실이 안 돼요. 이렇게 있고, 여기 또 120평 시작인데, 여기 이렇게 돌이 있죠. 여기 암석 있죠. 요게 이제 이쪽 그 나무 그늘을
밑에다 하는 이 그늘막입니다. 그늘 장소고, 예, 이렇게 이제 개천으로 이렇게 뭐 곳곳이 이렇게 천하절경이에요. 계곡 한번 보세요. 여기 저쪽에서 잘 안 보입니다. 이쪽에서 보일 때가 또 있어요. 이쪽에서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거는 이제 그 바위를 이렇게 사람이 판 것처럼 정으로 쪼아서 이렇게 판 것처럼 이렇게 물이 졸졸 흐르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사용할 때 저 흙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걷어내면은 웅덩이가 생겨요. 그러면 자연 풀작이 되는 거고. 저기서 이제 물이 졸졸 나오는 거, 저거 까만 관에서 저거는 이제 배수 시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저 위쪽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샘물이 저 중간으로 해서 거기서 관을 통해서 이 냇가로 빠진다. 하여튼 그 샘물입니다. 산쪽 샘물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각 이제 그 토지마다 개울을 끼는데 개울을 이렇게 이제 나만의 전용 이 풀장이에요. 자연 풀장. 이렇게 계곡을 이렇게 끼고 한 땅이 이렇게 싼 땅이 어디 있습니까? (116평) 요거 116평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아스콘 포장이 시작입니다. 여기는 이제 150평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저기 큰 바위 밑으로 물 흐르는 거 보세요. 저기는 아주 그냥 큰 암석이 저 있죠.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150평) 세 번째 땅은 개울이 길어요. 길게 이제 개울이 접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봇대도 이렇게 새로 설계해서 새로 세웠습니다. 150평 세 번째 땅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두 번째 150평이 나오죠. 여기서 하천부지를 약간 쓴다는 게 뭔가 하면은 저 앞쪽에 조그마한 그 대공이 하나 있어요. 대가 하나 있는데 고추대라고 하는데 고추 말목 고추대 저기서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개천을 이렇게 낀 요 땅을 하천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150평 세 번째 150평 그리고 두 번째 150평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토지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그 아담하고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여기 그 개울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 밑으로 이렇게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시원하게 좀 이렇게 쉼터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잠깐 안 보이는데 그 소나무가 저기 있어요. 두 번째 땅에 들어가 있는 꼭 뭐랄까요, 노송, 아주 그냥 아주 예쁜 노송이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이 있고요. 150평. 이런 식으로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저기가 두 번째 그 150평,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맨 위쪽에 있는 그 원두막 있던 그 자리이고요. 여기 이렇게 150평 개울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울을 끼고 있고, 이렇게 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데는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고, 개울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멩이를 이용해서 저 위쪽에서 이제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그냥 층층이 이렇게 갖다 올려놔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는 이제 좀 해드릴 모양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개울로 내려와서 개울 물도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분양이라고 그래야 되나? 분양 받으신 분들,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오디나무입니다. 오디나무, 뽕나무죠. 뽕나무. 이렇게 있고. 주말에 이렇게 많이들 오시니까 금토일 이렇게 그 3일 계시다가 금요일 날 하기야 뭐 오후에 오시니까 토일이죠. 5도 2촌 확실한 5도 2촌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좋죠. 각 집집마다 특징이 있죠. 이렇게 벌써 토마토가 많이 자랐습니다. 저 아랫집에는 옥수수. 열심히 이제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인데, 뭐 동영상 보고 그리고 주변에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개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 위쪽에도 있고, 이렇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예. 요거 끝나면 시골 가야지, 요거 해결되면 촌스런 해야지 하다가 시간 놓쳐버리고 인생은 언제 마침표를 찍을지 몰라요. 주변에서 50대도 쉽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야, 인생은 참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더보기 참조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